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출세하여 벼슬을 살기보다는 백성들과 한평생 같이 뒹굴고 살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기를 즐겼던 어느 선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황해도 땅 해주에 송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다. 그는 글을 많이 읽었지만 벼슬에는 별 뜻이 없어서 평생 여연마을에서 백성들과 뒹굴며 살았다. 어려서부터 방회의 학문을 즐겨 주변 사람들이 농으로 도사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름 대신 불렸다. 그가 평생 도사라고 불린 이유는 어릴 적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기도 했다. 하루는 서당에 갔다가 집에 와보니 잣나무 가지 위에 누군가가 뱀을 매달아 놓았는데 녀석은 살겠다고 버둥거리고 있었다. 불쌍한 생각이 든 소녀는 나뭇가지를 거머잡고 올라가서는 노끈을 풀어 놓았다. 그러자 뱀이 털썩하고 땅에 떨어졌다. 다가가서 목을 맨 노끈을 풀려고 했으나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졸라맨 끈을 칼로 베다가 그만 뱀의 모가지 껍질을 조금 베었다. 하지만 다행하게도 뱀은 죽지 않고 무사하게 달아났다. 그 후 목에 칼자국이 난 뱀이 돌아다니는 것이 간혹 그의 눈에 띄었다. 하루는 뒷간에서 볼일을 보는데 엉덩이가 뜨끔하여 돌아보니 목에 칼자국이 난 그 뱀이 풀 속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아무리 미무리기로써니 죽을 것을 살려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가죽이 좀 베어졌다고 보복을 한단 말이냐? 소년이 욕을 하며 그 뱀을 잡아서 혼내려고 숲속을 두루 헤치며 찾았으나 뱀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부터 뱀에게 물린 자리가 붓고 쑤셔서 자리에 누워서는 꼼짝달싹을 못하고 끙끙 앓았다. 어느 날 소년의 눈앞에 뱀이 나타났다. 순간 소년은 아픈 것도 있고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다. 이 나쁜 놈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러 왔느냐? 뱀은 아니라는 듯 머리를 회회 내둘렀는데 입에 웬 풀잎 하나를 물고 있었다.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다. 그걸 상처에 붙이란 말이냐? 그러자 뱀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풀잎을 떨구었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소년이 그 풀잎을 가져다 물린 자리에다 붙이니 어느새 고통이 멎더니 부은 것마저 내렸다. 이때 마을에서는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 목에 칼자국 난 뱀이 돌아다니며 사람과 소, 돼지를 닥치는 대로 물어놓았는데 물린 사람과 짐승들이 퉁퉁 붓고 난리가 났다. 의원들이 달려들어 별의별 약을 다 썼지만 효험이 없었다. 그 광경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소년이 숲에 가서 뱀이 준 풀잎을 뜯어와서는 붙이니 하룻밤 지나면서 모두 병이 나았다. 사람들이 고맙다고 돈이나 곡식을 싸들고 소년의 집으로 몰려들었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소년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곡식이나 닭 등을 놓고 갔는데 소년은 그것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이인으로 여기고는 사랑하고 공경했고 또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누군가가 장난반으로 우리 도사님이라고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름이 적당하다고 여겼는지 모두 따라 불렀다. 세월이 많이 흘러 소년이었던 도사가 장년이 되어 마을에서 어른 대접을 받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어느 해 봄날 제비가 집들에 있는 잣나무에 둥지를 틀었는데 도사가 무척 애지중지했다. 제비가 둥지를 트는 곳은 주로 지붕의 처마 밑인데 잣나무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도사가 나무 위를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나무를 칭칭 감으며 둥지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도사가 급히 집으로 달려들어가 활을 가지고 나오니 구렁이는 벌써 둥지 바로 밑까지 기어 올라갔는데 어미제비가 구슬픈 소리를 지르며 구렁이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다. 자기를 잡아먹으라는 것이다. 도사가 급히 활을 쏘니
구렁이가 철썩하고 잣나무 밑으로 떨어졌다. 다가가서 보니 머리에 화살이 박혔다. 그 후 제비는 새끼와 같이 강남으로 날아갔는데 희한하게도 구렁이가 떨어졌던 그 자리에 소담한 띠가 돋아났다. 도사가 띠를 잘 가꾸어서는 가을에 그걸 베어다가 도롱이를 만들었다. 이듬해 봄에 마침 비가 와서 도롱이를 걸치고 들에 나갔는데 정오 무렵이 되니 비가 그쳤다. 집에 급히 할 일이 있어 돌아오다가 보니 농부들이 한 곳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다가 도사를 보고는 술을 권했다. 도사님, 여기 와서 목이나 축이십시오. 권유에 못 이겨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고는 안주로 육고기 한 점을 먹었는데 고기가 질겼는지 이빨 사이에 끼었다. 그것을 빼려고 단단한 풀대를 찾았으나 아직 이른 봄이라 단단한 풀대가 없었다. 도사는 걸치고 있던 도롱이를 벗어서는 띠를 하나 끊어서 잇몸을 쑤셨다. 그날 밤 꿈에 자기 화살에 죽은 구렁이가 힐끗 보이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는데 백약이 무효하여 몸져 누워서는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날 여름이라 날씨가 무더웠다. 도사는 잣나무 그늘 밑으로 자리를 내다 놓고 들에 나가라고 아들에게 일렀다. 아들이 도사를 널판 위에 들어 올리고는 들어서 잣나무 그늘 밑에 모셔다 놓았다. 도사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시원한 걸 진작 나올 걸 그랬구나. 내 걱정은 말고 일하러 가거라. 아들이 들에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제비무리가 잣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녀석들이 도사 주위를 빙빙 돌더니 그중 큰 놈이 먼저 내려와서는 도사의 팔을 툭 쪼고 날아가자 뒤를 이어 다른 제비들이 연달아 도사의 여기저기를 부리로 툭툭 쪼고는 날아갔다. 놀랍게도 제비가 쪼는 곳에서 누렁고름이 나오더니 언제 부었던가 싶게 몸이 회복되었다. 도사는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미물인 제비는 자기를 살려주었다고 내 병을 고쳐주는데 같은 미물인 구렁이는 자기를 죽였다고 띠가 되어서라도 원수를 갚으려 하는구나. 제비와 구렁이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든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목숨은 모두에게 소중한 것인데 자연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이후 도사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실수하지 않고 중용의 도를 견지하려고 평생 노력했다. 한 번은 모두가 잔칫집에 가고 이제는 노인 소리를 듣는 도사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는데 낯선 길손이 찾아왔다. 나으리, 배가 고파서 더는 길을 갈 수 없으니 찬밥이라도 있으면 한술 주실 수 없겠습니까? 도사는 집안 살림을 도통 몰라 찬밥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하지만 술이라면 알고 있었다. 밥은 있는지 잘 모르겠네만 막걸리는 있다네. 어떻게 그거라도 한잔하겠는가? 길손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소인 주제에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따질 것 없네. 조금만 기다리게. 도사가 대접을 들고 술을 뜨려고 광에 들어가 보니 어느 때 빠졌는지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술독에 빠져 죽은 것이 보였다. 술을 주자니 양심이 꺼렸고 안 주자니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다. 도사는 자기가 먼저 한 대접 떠서 마셨다. 입에 착 들러붙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다. 내가 먼저 먹고 주는 데야 괜찮겠지. 도사가 술 한 대접을 떠다가 길손에게 주니 아주 맛있게 마셨다. 한 잔 더 먹겠느냐? 소인 주제에 어찌 그러길 바라겠습니까? 도사는 한 대접을 더 떠다가 길손에게 주었다. 길손이 어찌나 맛있게 마시는지 도사는 기뻐서 한 그릇 더 먹어라. 하며 또 떠다 주었다. 나으리, 황송하옵니다. 세 대접을 마신 길손은 고맙다고 백배살이하고 떠났다. 돌아서 가는 길손을 보자 도사는 그때야 아차 싶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했으니 빈속이겠는데 술을 세 대접이나 마셨으니
속이 받아낼 수 있을까? 하고 길손을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틀거리며 가더니 강둑에 가서 쓰러졌다. 때는 9월이라 낮에는 따뜻해도 밤이 되면 서늘했다. 저 사람이 얼어 죽지는 않는다 해도 족하네라도 걸리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 도사는 거적을 가져다 덮어주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새벽에 나가보니 어디로 갔는지 없었다. 살았구나. 천만다행이다. 세월이 몇 년 흐르는 물과 같이 지나갔다. 도사의 손자가 주막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동네 불황배와 시비가 붙어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렸는데 골자가 넘어지면서 주춧돌에 부딪혀 그만 머리가 깨져 죽고 말았다. 그때는 법으로 살인죄인은 사형시켰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신 사형시키게 할 수도 있었다. 도사는 옥으로 찾아갔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이제 살면 얼마를 더 살겠느냐? 내가 죽고 손자나 살리자. 하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손자 대신 감옥에 갇힌 도사는 죽을 날만 기다렸다. 하루는 웬 옥졸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도사의 귀때기를 불이 나게 후려쳤다. 이걸 물고 있어. 뱉기만 해봐라. 삼족을 멸하겠다. 라고 하더니 새끼손가락만한 참대 가지를 도사의 입안에 쑤셔넣고 나갔다. 영문도 모르고 뺨을 얻어맞은 도사는 옥졸의 서슬에 놀라 입안에 넣은 것을 뱉지도 못하고 그대로 물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 옥졸이 들어왔는데 손에는 백지와 물통이 쥐어 있었다. 옛날 북쪽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면 큰 칼을 씌우고 족쇄를 채운 다음 얼굴에다 백지를 덮고는 그 위에다가 물을 뿌렸다. 그러면 종이가 사형수의 얼굴에 착 달라붙으니 숨을 쉬지 못해 죽었고 그러면 내다 버렸다. 옥졸이 도사 얼굴에다 백지를 덮어놓고 그 위에다 바가지로 물을 떠서 끼얹었다. 이젠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도사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 숨이 턱턱 막히었다. 그렇다고 꽁꽁 묶인 놈이 요동을 칠 수도 없었다. 벅적거리며 고아대던 나졸들이 나가자 도사는 여태 입안에 있는 참대가지를 뱉어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순간 도사는 옥졸이 참대가지를 입에 넣어준 이유를 눈치챘다. 그래서 혀끝으로 참대가지를 입 밖으로 내밀었다. 물에 한박 젖은 백지인지라 얼마간 힘을 주니 구멍이 났다. 도사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생각하니 그 옥졸의 행동이 대단히 고마웠다. 그러나 들키면 두 벌 죽음을 당하는 판이라 도사는 송장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옥졸들이 왁자지껄하며 옥에 들어섰다. 확실히 죽었군. 분명 도사의 입에다 참대가지를 넣어주던 그 옥졸의 말소리였다. 다른 옥졸과 함께 도사를 관 속에 들어넣은 옥졸은 이놈도 극락 같네. 하며 그 옆에 있는 시체를 들어서는 도사 위에 놓았다. 그때는 관 하나에 시신을 둘씩 넣어서 내다 버렸는데 친척이 있는 사람은 송장이라도 찾아다가 묻어주었지만 친척이 없는 시체는 승냥이와 여우의 먹이가 되곤 했다. 옥졸들이 관을 들고 원님 앞에 가서 이놈은 죽었습니다. 이놈도 되졌습니다. 하니 그래, 내다 버려라. 하고 원님이 대답했다. 명이 떨어지자 나졸들은 그 시체를 동구 밖에 내다 던지었다. 사방이 조용해지자 도사 위에 있던 시체를 떠밀고 밧줄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쳐다보니 바로 그 옥졸이었다. 도사가 꿇어앉으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좋을까요? 하니 이게 웬일인가? 옥졸이 재빨리 도사를 일으켜 세우고는 자기가 도리어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인이 먼저 어르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몇 해 전에 나리께서 집에 혼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밥 동량을 갔는데 술 3대접을 준 일이 생각나십니까? 생각나고 말고요. 그때 그 거린이 바로 소인입니다. 그때 문둥병에 걸려서 파직당하고 유리걸식 하다가 대인께서 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자고 일어나니 병이 뚝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다시 복직되어서 옥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하늘이 도왔군요. 감회가 깊은지 도사가 치하했다. 위에 언급한 일 말고도 도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었는데 그 덕분인지 오래오래 잘 살았다. 거의 100살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 기침이 늦어 이상하게 여긴 손자가 들어가 보니 돌아가셨는데 마치 잠자는 것 같았다. 세상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다니 이런 천복이 어디에 있을까? 가히 도사다운 최후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방해는 세속을 벗어난다는 뜻을 가집니다. 더하여 육아에서 불가나 도가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띠는 볕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삘기라고 하는 어린 꽃 이삭은 단맛이 있어 먹기도 합니다. 들이나 길가의 무더기로 나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널리 분포한다고 하는군요. 도롱이는 지피나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입니다.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으로 안쪽은 엮고 겉은 줄거리로 드리워 끝이 너털너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풀때는 풀의 대입니다. 촉하는 추운 기운에 부딪힌다는 의미입니다. 참때는 볕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높이는 20m 정도로 대나무 가운데 가장 굵다고 하는군요. 고아대다는 북적대다의 북한 사투리입니다. 큰 소리로 시끄럽게 마구 떠들다는 뜻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에 김동훈, 허경진, 허이훈 교수가 주편한 황구연 민담집이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송미술문화재단 그리고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기사 및 사진, 그림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 수호천사에 과거시험의 유래와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제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득신, 김중근, 신윤복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1238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아이스토크, 픽스타, 픽사베이, 우반브러시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